더드림 교재 114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길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총 정리를 우리가 두 강에 걸쳐서 한번 포인트도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드림 교재 몇 페이지예요? 자,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등기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의, 의는 뭡니까? 자,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기록하는 것. 여기서 하나의 논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 시기가 논점이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가 논점이죠. 그러면 접수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우리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 기능, 거기에다 행강편 써놓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자, 부동산 등기 기능. 자, 기능과 관련돼서는 역할, 기능으로 가서는 역할은 3개가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머릿속에 186조 사유와 187조 사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게 있죠.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당사자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로 가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기능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우리 특징 중에서도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고, 또 하나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또 하나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의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재생대표를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소 등기원 등기부라는 게 있죠. 파트로 오니까 더드림 교재 114페이지를 보면 등기소에서 관할의 지정권자,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A는 상급법원장이 한다. 그래서 상급법원장 위에다 써놓고 관할의 이인권자는 위에다 대법원장이라고 써놓고요. 관할의 전속, 등기사무의 정지권자, 그 위에 대법원장이라고 써놓고, 특히 관할의 이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관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29조 2호, 1호죠. 1호에 위반되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등기사무의 정지와 관련돼서죠. 정지권자는 누가 되죠? 예, 대법원장이 돼요. 여기에서 위반이 됐다. 정지사무의 위반이 됐을 때는 특히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각하게 된다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거기에다 행강편 딱 써놔요. 지방법원장, 지원장 줄쳐놓고 등기관의 지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채척 사유라는 게 나와 있고요. 특히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일반 등기부와 구분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행간편 써놓고 바로 별표 5개를 딱 해놔야 됩니다. 자, 집합건물은 구분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가구 얼구. 그래서 구분건물의 등기부는 매년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요망 부탁드리고요. 자, 부동산 물건 변동과 등기, 공시 원칙,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86조는 즉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민법 186조 딱 한번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불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죠. 우리 1차에서 대표적으로 뭘 배웠어요? 선의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등기에서는 이미 부동산 등기 기능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동산 등기 분류 나와 있죠.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가 되고 가구 얼구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요거에 대해서 표제부 등기와 권리의 등기의 실익들 우리가 실익에 대해서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가등기 이게 이제 매년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가 되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실익들,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 이런 것들은 별표가 5개짜리가 돼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고 경정 일부의 원시적,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말소 회복등기. 말소와 말소 회복등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권리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권리적 측면이다. 꼭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종된등기, 부기등기가 있죠. 우리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별표 5개를 또 해놓고 접근을 해 주셔야죠. 부기등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자, 거기 등기 대상인 물건들이 나와요. 자, 등기 대상인 물건, 등기 대상인 물건,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인 권리 이런 것들이네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권, 그거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러면 등기 대상인 물건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건물이 있죠. 그러면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요거는 매주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죠. 예. 29조 2호와 관련돼서 2호가 뭔데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대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로서 철두철미하게 등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대상인 물건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 대상인 권리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를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유효권하고 자, 등기 효력이 매년 출제되고 있죠. 등기 유효권 별표가 5개짜리죠. 별표 5개짜리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완화시키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기억해 줘야죠. 바로 중간 생략 등기들. 자, 모두 생략 등기. 대표적으로 은닉행이라는 게 있고요. 자, 무효 등기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효 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전국 등기 효력이 있고, 전국 등기 효력은 물건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에다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 대항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즉 공신력 불인정, 이게 대표적인 전국 등기 효력입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반드시 정리해 둘 거는 바로 추정력이 됩니다.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기억해 두고, 추정력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 효력이 된다? 바로 전국 등기 효력으로서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밑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 이게 바로 등기 효력 중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걸 같은 그 순위 번호, 다른 그 접수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의 다툼이 있다. 그러면 대접해서 접수 번호 꼭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저들은 교재 115페이지로 가보죠. 게시.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고요. 법원은 뭐가 붙어야 돼? 명령 등기는. 예, 이 신청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 등기 한강편 전하고 바로 직권 등기가 또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 직권 등기는 자, 별표가 3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직권 등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요 파트를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부적격자, 등기 신청 부적격자.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등기 신청 부적격자.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거든. 그래서 등기 신청에 적격자를 하지 말고 부적격자. 대표적으로 학교명 자체는 안 되죠.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공립학교는 국가명으로.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된다. 종이로 되냐, 합의로 돼요. 합의. 태아는 정지조건서라면 안 되고, 엄매는 100% 안 되고, 리동은 행정동의가 있고 법정동의가 있죠. 행정동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안 되고, 우리 법정동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가 되죠. 그래서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된 사찰만이 등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에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비교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과 신청권과 청구권의 비교. 자, 요거는 자, 우리가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놓고 신청과 청구권을 꼭 한번 비교를 해놔야 돼요.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 대 사인이고 등기 청구권은 사인 대 사인이 되죠. 요거는 사인 대 국가, 요거는 사인 대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바로 공권이며 공법상 행위가 되고 등기 청구권은 사건이며 사법상 행위가 되고 요거는 절차법상 권리가 되고 청구권은 실제법상 권리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신청이니까 대표적인 무슨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비교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대리인이 있네. 대리인. 채권자 대의 줄쳐놓고 상속인 즉 포괄승계인 등기가 되죠. 이게 대표적인 제3자에 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한 신청에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 상속인에 한 등기, 그건 제3자에 한 신청. 그거는 하나 딱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공부하던 거, 우리가 이제 상속 등기와 상속 등기라는 것과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상속인에 한 등기를 좀 비교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거는 바로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고, 상속인 등기는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되죠. 이거는 제3자에 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 187조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요 상속인 등기는 186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비교가 꼭 돼야 되고요.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한다.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실행되는 게 대표적인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 그래서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자, 등기 신청의 의무 나와 있죠.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3개를 기억해 줘야죠.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다음에 60일, 명의신탁은 3년이죠. 특히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 건물 현관 편찬하고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자, 등기 신청의 취하, 기업 플러스 기록 플러스 교합 전에 해줘야 돼. 교합 전 현관 편찬하고. 그러면 등기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등기 신청 취하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옆에다 약간 살을 붙여놓으세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 요거는 등기 규칙 51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취하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1조 요와 관련돼서 한번 점검을 해 두셔야 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정보, 특히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네요. 임의적 정보사항, 요걸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대표적 기록사항과도 연결되죠. 임의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필요적 정보 내용이 뭐고 임의적 정보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임의적 정보사항에 대해서 별표 3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 혼인 증명 정보,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 정보, 주민등록등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하나 더 적으면 유원 정서라고 하나 적어놔요. 등기 혼인, 과거에는 우리 매매 계약서를 등기 혼인 정서라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 정보, 주민등록등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4개, 그래서 유원 정서까지 해서 행강편 쳐놓고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금융계약 정보라는 게 있어요.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금융계약이야죠. 계약이어야 되고 부동산이어야 되고 계약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부동산이어야 돼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금융계약 정보와 관련돼서 계약서와 관련돼서 조심할 게 대표적으로 그 옆에다가 판결서라고 하나 써놔요. 판결서. 판결서나 조서는 이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서 조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가 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 공유는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별표 3개 놓고 정보의 여기에 대해서 별표가 3개짜리 되겠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대표 성서한 등기 의무자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요망하고요. 제3자의 허가, 토지거래가 나와 있고, 토지거래가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판결. 판결은 원칙상 진정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제3자의 동의성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해 놓고요. 인감증명 중요하죠.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 원래 소유권 명인이라는 걸 잡아두고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달라는 게 2개가 있었죠.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심사와 각하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다?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9조와 관련돼서 각하사유가 되죠. 1호와 2호는 꼭 기억해 둬야 돼요. 1호는 대표적으로 간할 위반이다.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표 5개짜리가 되죠.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특히 이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1호와 2호의 우리 1호와 2호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죠.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고요.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2호 별표가 5개짜리. 등기 완료의 절차.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별표가 3개짜리예요. 특히 뭐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인가?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된 경우 작성하는 거.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의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변경, 경정 등기 특히 조심해야죠. 경정 등기는 자,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에 대해서 하죠. 이때는 대표적으로 무슨성이 추가돼야 돼. 원칙상 동일성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소 등기는 이제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죠. 그래서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단독, 직권, 그 다음에 자, 신청, 직권, 촉탁, 직권, 말소, 현황 편쳐놓고.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직권 등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직권 말소, 이거는 뭐 별표가 3개짜리가 됩니다. 앞으로 정리해 줘야 될 거고요. 자, 멸실 등기, 가등기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가등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각종의 권리의 등기 절차가 있네. 각종의 권리의 등기 절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슨 등기일 것 같아요? 그래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 5개가 되네. 소유권 이전, 상속, 유증, 수용 등기, 진정명 회복 등기, 판매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 이거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니까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 등기부와 연결되는 부분이로. 자, 집합 건물 등기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가 5개.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별표 5개. 대표적으로 자, 가등기 별표 5개. 별표 5개들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진 90%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줘야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임차권. 이거는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로서 특히 어디에다 신경을 써라? 예. 자, 필요적 기록사항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인지 뭔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의신청이라는 단계 있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별표가 하나짜리인데 요거에 대해서 각하 결정. 각하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각하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결정할 수 있고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각하가 들어가면 요거는 볼 거 없어요.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요 정도는 꼭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자, 부동산 등기 강제 있죠. 건물 멸실 및 변경 등기 1개월.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다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개월이다.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는 이제 별표가 하나짜리로서 특히 이제 주요 권자는 뭐예요?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개가 있죠. 자, 중간 승낙 등기가 있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특별조치법 주요 글자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가 돼요. 다섯 글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특히 소유권 보전과 이전 등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한눈에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식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모르겠다 그러면 별표 3개짜리, 별표 5개짜리죠. 별표 5개짜리, 별표 3개짜리, 별표 하나, 별표 3개, 별표 5개. 이거는 이제 별표 5개. 이런 것만 찾아서 공부해도 충분히 우리 공간정보,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고득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5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는 논점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찍어놨던 것을 다시 재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전체 보기. 그래서 전체 보기를 우리가 했고요. 전체 보기. 한눈에 딱 바라보는 거. 전체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6페이지 이하는 이제 단락 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116페이지로 갔습니다. 자, 116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의 의의가 있어요. 자, 접수 시기. 이제 마무리 살을 좀 붙여야죠. 접수 시기 현관편 쳐놓고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등기를 접수할 때 현관편 쳐놓고 특히 별표 하나 해놓고요. 별표 3개죠. 등기 완료 시기.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이걸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16페이지 등기의 의의와 관련돼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 완료 시기. 그러면 1번, 2번, 그다음에 3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빨간 걸로 형광펜 딱 쳐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안겨놓고 가야 돼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이죠. 교합. 특히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한번 정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거 특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 등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야기가 되죠. 등기 기능.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기능은 역할이죠. 그래 역할에 대해서는 몇이 있죠? 바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86조와 187조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네. 그럼 6조와 7조의 관계는 이거는 법률 규정이고 이거는 법률 행위고 이거는 법률 규정이 되죠. 그러면 차이점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 186조.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면 187조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건? 바로 임차권이 있고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판매권이라는 게 있네요. 판매권, 임차권, 판매권. 자, 신탁 등기가 있고요. 신탁 등기.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임의적 기록사항. 채권, 담보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차, 판매, 신탁, 임의적 기록상. 자, 임의적 기록상은 전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조금 전에 임의적 기록상과 관련돼서는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등기의 기능은 186조와 187조 대항요건제의 등기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뭘 조심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어때?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이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 조항이 됩니다. 유일한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예외 조항으로서 이 관계에서 등기 기능 역할은 이렇게 딱 숙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기능 보죠. 1번의 성립 요건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형식주의, 법률행위형, 부동산, 물가 면허. 특히 전속 요건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15일 때 2.5점짜리로서 전속 요건 X. 저거 생각편 쳐놓고. 자, 처분 요건주의에서 상속 판결. 이때 판결을 조심해야 되겠죠. 판결은 동그라미 쳐놓고 대표적으로 판결은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187조 판결은 이거는 형성 판결이야. 그 위에다 형성이라고 조금 살펴놓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상속 수용, 매각 등의 일법률 규정. 대항요건주의,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요 5개가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분류 이제 대상이라는 게 나오죠. 대상은 토지와 건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 기입, 변경, 정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방식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현행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가등기. 가등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법원의 이의신청으로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의 분류 머릿속에 이제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본등기 효력이 있죠.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권리 추정력. 요 권리 추정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형광펜 딱 쳐놓고 별표 3개를 해놔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실체 관계. 그 밑에다가 등기 추정력 밑에다가 대표적으로 뭐를 써놔요? 자, 추정력. 대표적으로 주기세표 뭐가 있어요? 자,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자,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며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추정력은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정력 요 3개를 붙여놔서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등기 원인입니다. 자,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 별표가 5개 되죠. 자, 본등기 전에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형 본등기, 순위 보전. 담보 가등기 특수한 효력으로서 담보. 자,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범위예요. 소유권 이전 범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각구에 기록되는 담보 가등기는 각구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각구에만 기록이 되고 담보라는 것은 이렇겠지만 거기 옆에다 줄쳐놔서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함은 우리야. 그래서 물상대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범위이며, 그래서 각구에 기록되며, 담보 경매 그러면 중심은 우선 변제적 효력, 무슨 대의? 물상대의.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대표적 등기법상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라는 거죠. 자, 실체법상 효력이 뭐냐? 민법이 돼.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담보, 경매, 우선 실체법상 효력, 무슨 대의? 물상대의.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달라보기. 자,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본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 그렇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우리 2가지 측면에서 꼭 정리해 놓고, 특히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휴여권 우리가 별표가 5개라고 그랬죠. 별표가 5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좀 살을 붙여놨죠. 형식 동그라미. 형식은 절차상 갖춰야 할 요건이고, 이번에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요건, 실체와 등기 내용과 부합 여부 찾았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등기와 실체가 부합하면, 자, 실체와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여기가 뭐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두 생략 등기, 대표적으로 언익행위, 또 뭐가 있었어요? 무효등기 유형이 있었죠. 무효등기 유형은 크게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어야 돼? 대표적으로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더등교재 117페이지입니다. 바로 등기할 사항에 단락보기가 나와 있네. 등기할 사항은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자,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죠. 요거는 특히 29조 2호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물건이 있고요. 토지 건물. 등기 대상인 권리, 소유,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줄쳐놓고 채권, 담보권 조심해놓고요. 그 다음에 및 청구권에는 가등기가 나오네. 자, 그러면 3번은 현관편잖아요. 점유권, 예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자, 주의 토지 통행권, 구분 임차권.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기 X. 그래서 이거 현관편에 딱 쳐놓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대상인 권리 변동에서 그래서 우리 보설, 이변, 저소 이렇게 배웠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암기 코드를 외웠죠? 바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보전, 보설, 이변, 그 다음에 저소 이렇게 되는 저소. 자, 우리가 보라는 것은 보전 등기가 돼. 그래서 이거는 별표 5개. 보전 등기는 늘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 처분의 제한도 별표가 3개짜리죠. 대표적으로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가압류, 가처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는 대표적으로 금전이고,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 요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두시고, 가압류는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로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규정이죠. 상속. 이때 판결은 바로 형성 판결,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매각,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시효취득의 애액.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애조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187조의 유일한 애조항으로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어디로 간다?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라는 거,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용익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일부 되고 권리 일부, 즉 지분은 안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되죠. 지분액 생강편.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권리의 진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죠. 그러면 우리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일부는 안 돼. 반드시 전부 이해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는 우리 뭐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별표가 5개와 29조 2호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등기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심 원칙 줄쳐놓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정, 관할 위반. 그래서 상고법원장이 지정을 하게 된다. 자, 관할의 변경이라는 게 나오고요. 등기 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이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위반되면 몇 조로 각하한다?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자,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행강편 쳐놓고요. 제한사유와 관련돼서 촌수 바로 사천 항반 행강편 쳐놓고 책임과 관련돼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점은 배상 규정이 없다라는 게 또 문제점이 되죠. 자, 대장과 등기. 대장은 이제 물리적 현황이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바로 지번이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 툭치면 등기 촉탁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래서 등기 필통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이 말은 부동산 공시법령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더드림 교재 117페이지 전자신청, 이거는 우리가 꼭 잡아놔야 되겠죠.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에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돼. 사용자는 세자, 그래서 3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적격자, 부적격자. 부적격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가 한다? 바로 자격자 대리인이 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 법무사, 변호사만 대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해보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변호사, 법무사 나와 있죠.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 잡아놓고 그 밑에 꼭 하나 적는다면 대표적으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자, 밑에다 뭐의 공간이 있으니까 바로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비법인은 전자신청 밑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자, 더드림 교재 118페이지로 우리가 갑니다. 자, 등기에 관한 장부 나와 있네. 등기부. 자, 물적 편성지 밑줄 하나 딱 넣고.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자,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표제부, 그 다음에 각월고. 표제부는 뭡니까?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의 등기. 그래서 접수번호 X, 그게 행강표잖아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어떠한 측면이니까? 권리적 측면이니까. 각구 소유권, 얼구 소유권, 이해권리. 자, 집합건물 등기부 나와 있네요. 집합건물 등기부.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별표가 5개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전체 네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월부, 토탈 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인정, 한동 건물 표제부, 한동 건물 줄쳐놓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구분 건물, 소재 지번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을까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 별과 종류 확인해 두셔야 되고, 각구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집합 건물 네 부분, 특히 이제 그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 나왔네. 자, 행강편 자죠. 대지권 등기는 건, 표, 신주 외우는 게 좋아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 해, 직부.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은 건, 전, 직주. 첫자 다섯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건, 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그 다음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 해, 직부.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 전. 전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 등기.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의 정보로서 접수장 매매 목록 현황편 전화고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수개의 부동산을 거래한 거, 수개 밑에 2개. 부동산이 한 개라도 한 개 부동산을 더 수인간에 거래인 경우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매매 목록은 대표적으로 무슨 버전장보다 영구 버전장보라는 거.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우리 또 한번 꼭 정해 놓고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 특히 요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죠. 또 영구 보전 장부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영구 보전. 자, 공동담보 목록 다음 5개 이상이죠. 누가 작성해야죠?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자, 신탁의무는 영구 보전 장부입니다. 자, 관리와 관련돼서 한번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공개 나오죠. 등기부는 누구나 발급 청구가 가능하다. 자, 누구나 청구가 열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신청서 부속서는 발급 불가야. 등기사항 증명서는 열람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거 그러면 자, 등기부와 신청서 등 부속서는 누구든지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죠? 당사자 신청, 항공서 촉탁. 그래서 사적 자치의 존중에 의해서 공사자 신청을 채택하고 있다. 신청주의 원칙 나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A들이 있어요. 신청주의 A는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두라고 그랬습니다. 저 게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 자, 직권 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로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요. 그래서 게시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봐봐요. 보전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대지권의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고요. 말소 등기, 가등기형 본등기, 중간 처분 등기, 말소는 양립이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가 돼요. 말소 회복 등기, 직권 말소로 이루어졌으면 그 회복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요직, 행직, 당직, 그러면 여역지는 직권,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이요. 우리 행직, 한매권 행사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조심해서 몇 개 다뤄보죠. 그 옆에 가압류 등기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촉탁이죠. 법원이죠. 촉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가처분 등기, 이것도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명령 등기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강공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판결의 주담으로서 진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둬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대표적인 오는 명령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 6개, 자, 게시와 관련돼서 6개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 바르고 살도록 해야 돼요. 자, 가압류
가압류 촉탁, 가처분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계약상 공용분의 단독,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등기가 됩니다. 명령, 단독, 촉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 특히 거기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는데 그렇게 2번을 봐봐요. 이 신청 시 지방법원장 결정 전 행강편,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가등기 명령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이게 대표적인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됩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조심해 두셔야 되고, 자, 신청주의 원칙으로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당사자 자주 신청주의죠.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한강편 쳐놓고 맨 위죠.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연 등기,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신청, 구분건물 표시 대의신청, 신탁재산에 관한 대의신청, 건물의 멸실 대의신청,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한 4개 정도가 자주 출제되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 거는 공동저당의 대의신청도 가능하다. 하나 써놔요. 대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 이번에는 등기 신청 뭐가 나오죠? 행위, 공법상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뭐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등기 신청의 적격과 부적격. 요거는 등기 신청 적격이란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겠죠. 요거는 뭐냐?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거든. 우리가 조금 전에 전체 보기에서 안 되는 자, 뭐 학교라든지 대학라든지 우리가 봤죠.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잘 기억해 두고, 특히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꼭 기억할 때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뭐냐?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대표적으로 등기 병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 병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적격자, 자인인 법인, 특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흥강편 쳐놓고 대표적으로는 따로 관리해야 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따로 흥강편 쳐놓고 별표 3개. 여기에서 박찬호 장학회, 박장호 장학회 조심해야 되고요. 밀양 박씨, 그 다음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런 것들은 등기 명의는 누구냐? 그 자체가 돼요. 등기 신청에는 관리자 회장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격자와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 학교, 대학 엄면 이동이 있네요. 자,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보기가 이번 시간에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전체 보기를 봤고요. 자, 116페이지 이하부터, 자, 116페이지 이하부터 119페이지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락 보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단락 보기는 약간 전체 보기에 대해서 살이 약간 붙어 있는 게 바로 단락 보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120페이지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보기와 단락 보기는 뭐가 문제예요? 자, 자세히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수업을 그동안 들어왔던 걸 포인트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강의를 들을 때 아주 중요 포인트를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